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나요? 근무 시간이 회사 출근하는 거랑 근무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요. 아침에 한 8시 반? 이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아침에 그 뭐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다 같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저는 보통 이제 입원 환자가 있으면 환자 보러 갑니다. 가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하고 이 사람 어젯밤에는 어땠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자 이런 입원 환자들 이런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요. 해진 봤죠? 드라마에서 혹시 봤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진을 돌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보통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상담도 하고 약물 처방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녁에 보통 퇴근을 합니다. 당직이 있는 경우에는 퇴근을 안 하고 병원에서 잡니다. 자면서 이제 일이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입원 환자가 이제 밤에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너무 많이 아프다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피가 난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의사한테. 그래서 그러면 전화 받고 가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또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는 과는 당직을 병원에서 서게 되면은 응급실로 온 환자들한테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해주겠죠. 보통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또 궁금한 게, 네, 친구.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사실은 엄청 이제 죽을 뻔하다가 치료를 이렇게 멋지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환자가 기억에 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그런 과는 수술하는 과라든가 아니면은 심장 쪽을 이제 보는 과라든가 이런 과는 진짜 응급하게 환자가 와서 이제 자칫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순간에 목숨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정의학과 의사로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가정의학과에서는 보통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제 질병으로 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치료라든가 흡연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 뭐 감기 걸리거나 배탈 난다거나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아플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호스피스 입원 환자들을 보거든요. 이제 그 치료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친구가 질문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이게 급한 경우에 살려낸 기억은 사실은 저는 없긴 하고요.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일단 뭔가 잘 됐을 때도 기억에 남고 근데 잘 안 됐던 경우나 이제 그 사정이 조금 안타까웠던 경우들 이런 게 보통은 기억에 좀 더 남는데 잘 됐던 경우는 이제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체중이 빠진다고 이제 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이 처음에 진단이 돼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환자를 진료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으니까 이제 책으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듣기만 하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체중이 빠져서 왔는데 체중이 빠진다고 알려준 그 병이 진단이 됐고 그래서 진단이 돼서 치료를 했더니 진짜 체중이 늘고 그 사람이 다른 불편하다고 했던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치료 효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환자를 처음 보기 시작한 상태라서 그 환자분은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마음대로 잘 안 되거나 좀 이게 사연이 안타깝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 환자를 볼 때 그럴 일이 많은데 이제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치료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 그때 입원을 해서 계셨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분은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 결혼식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아들 결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이제 몸을 잘 못 가누고 이렇게 되시면서 결혼식 3일 전인가 그때 결국에는 임종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 과는 수술하는 과는 아니기는 하는데 학생 때 실습할 때라던가 인턴을 할 때 이제 수술과에서 수술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보면 수술이 길면은 뭐 12시간 넘어가는 수술도 있기는 있어요. 네, 계속 부득이 하면은 굶고 계속 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작으면은 진짜 작으면 2명, 근데 보통은 3명에서 4명 정도는 같이 수술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식사할 때가 된다거나 너무 이제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면은 중간에 수술하다가 돌아가면서 나와서 잠깐 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명이 하고 있고 1명이 가서 밥을 잠시 먹고 다시 이제 수술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또 수술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은 먹어요. 좋은 음식은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골고루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음식이고, 이렇게 나쁜 음식,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 먹는 것보다는 나쁜 음식을 잘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음식은 친구들도 많이 알 텐데 기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나쁜 음식인데, 좋은 음식은 그냥 집에서 해주는 반찬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 수입 되게 많이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르고, 이게 과마다 진짜 많이 다르고, 일하는 병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비슷한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꽤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있고 진짜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요? 제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 맞아요. 이거 정답이에요, 진짜. 그 친구들 사실 이게 아직 키도 커야 되고 많이 커야 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가 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 먹으면서 체중을 빼는 거는 이제 친구들 나이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아까 그런 나쁜 것들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렇게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번 질문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의사 선생님이랑 했는데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제 꿈이 WHO 사무총장인데 그게 그 의학과 관련이 있어서 더 재밌는 시간이 됐어요. 가정의학에 대해서 더 새로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다음번에 시간이 돼 있으면 또 우리 반에 와서 재밌는 활동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이는 오늘 선생님 수업 어땠어요? 특별 수업? 저는 이런 수업이 처음이라서 재밌었어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선생님이 환자들 치료하는데 그 가족분들 치료 못 해주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재밌었구나.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한마디 교수님께. 선생님, 저 다음에도 또 이런 수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어땠어요? 원래 의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어요. 우리 교수님께 한마디. 이런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